네, 2024년 10월 5일 이정훈입니다. 전 세계의 눈이 이란 내륙 한복판, 이란은 상당히 고온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인데 그 고온 도시 나탄즈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나탄즈라는 데를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나탄즈는 우리로 치면 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시골 도시예요. 산골, 고온에 있는 산골 도시입니다. 이스파한 주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왜 여기를 주목하느냐? 여기가 바로 이란의 영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영구형 원자로를 지었던 곳이 영변이었죠. 그와 똑같이 이란이 원전을 짓고 있는 곳이 바로 나탄즈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전에 해커 박사를 불러서 영변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농축 우라늄 공장에 간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커 박사가 영변에서 농축 우라늄 시설을 봤다면은 영변에 농축 시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나탄즈에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급 시설이죠.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날아와서 공격할 것을 막기 위해서 S-300을 배치해놨습니다. S-300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천공2가 이제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죠. 이와 비슷한 게 미국에서는 팩2입니다. 과거에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거. 그와 비슷한 게 러시아는 S-300입니다. 이 S-300을 여기에 깔아놨는데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인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바로 옆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영사관 바로 옆 건물에 쿠두스군 지휘부가 와 있었거든요. 이란은요, 군대가 2개 있어요. 정통적인 이란 군이 있고 이란이 1979년, 80년 무슬림 혁명을 통해서 무슬림 국가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즉 무슬림 혁명을 지키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군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두 군이 있어요. 우위에 있는 거는 혁명수비대죠. 혁명수비대 중에서 자기네 무슬림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북한으로 치게 되면은 통일전선부 같다 그럴까? 그런 조직이 쿠두스군입니다. 쿠두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거죠. 쿠두스군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지원해주죠. 그런 쿠두스 지도자들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바로 옆 건물에 와서 은신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4월 14일인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 미사일 300여 발을 쐈죠. 그걸 미국이 거의 막아줬고 중동에 이제 미국의 요르단하고 이라크에 미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대들이 TMD, 티어터 미사일 디펜스, 정구 미사일 방어 작전이라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막아주고 또 이스라엘이 막아서 거의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날 이 나탄즈를 지키는 S-300 기지가 파괴가 됐어요. 근데 어디서 뭐가 날라와서 아니면 자폭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터졌다는 거는 서방의 민간 위성들이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서 전 세계에 띄워줬어요.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구나 추정은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NCND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탄즈의 핵시설을 때리지 않고 나탄즈를 지키는 방어 시설만 이스라엘이 때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폭격으로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하고 그 다음 지도자인 나스랄라의 사촌까지도 지금 죽였다라고 나오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란이 또 180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막아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응징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지만 전직 총리를 내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응징을 하기는 하는데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주장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미국 고위 관리들이 이스라엘 측하고 서로 대화를 하겠죠.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는 걸
목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없다. 아주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나탄즈를 때리겠다라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82년 오페라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갖고 G4라고 하는 영구형 원자로를 오시라스라는 곳에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시라스에서 오시를 따고 이라크에서 라크를 따서 오시라크 원전이라고 지었는데 그걸 F-16 편대를 보내서 다 때려부셨죠. 그리고 2007년에는 시리아가 역시 영구형 원자로를 짓고 있었는데 오차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F-15 전투기 10대를 띄우고 F-16 한 대를 띄워서 역시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미국 록히드 마틴이 만든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월 19일 기지를 파괴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파괴한 건지 몰라갖고 F-35가 날라와서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F-35는 나탄스까지 날라오지 못합니다. 중간에 공중급유를 받아야 돼요. 공중급유를 받으려면은 참고로 이스라엘은 11대의 공중급유기가 있습니다. 좀 구형이긴 하지만 11대의 공중급유기가 있어 공중급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들키지 않고 왔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이번에 나탄즈를 친다면 F-35를 동원할 것이냐 또는 그들도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현무5 같은 거 현무5보다는 좀 작지만 있습니다. 그걸로 때릴 것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탄즈를 때리고 나면은 아까 나탄즈가 이란의 영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란은 아직 핵무기까지 못 만들고 농축을 하고 있는 단계죠. 20% 농축을 하니 그러는데 군사용 농축을 하려면 무기로 만들려면 90%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90% 농축을 이미 해서 우라늄 원폭을 실험했고 수소폭탄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영변을 때릴 수 없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이번에 대한민국 국군의 날에서 현무5를 공개하니까 김여정이가 핵보유국 앞에서 쫄망스러운 짓을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는데 이제 하도 못 막으니까 합참에 군대에 대한 비난이 가니까 합참에서는 오물풍선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런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협하니까 합참은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로지 김정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겨울이죠. 내년 한 3, 4월까지 계속 북서풍이 불어올 겁니다. 북한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풍선 띄우기 아주 좋죠. 저 깊숙한 곳까지 북한의 풍선이 날아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였지만 앞으로 뭐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올라갔을 때 대한민국 공군은 F-35를 동원해서 영변을 때릴 수 있을까요? 1994년, 정확히 30년 전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핵개발을 드러냈을 때 클린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폭격하겠다 그랬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럼 그가 죽기 전에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6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수소폭탄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우물풍선 공세를 하다가 어떤 위협을 또 가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떨 것이냐라는 관심이 쏟아질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군이 F-35 가지고 영변 폭격 연습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참이 우리의 군사적 목표는 오로지 김정은 하나라 그랬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YS가 되지 않기를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